6.25 전쟁이 일어날 때만 해도 한국은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발달하지도 전략적 가치도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미국이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한국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투입했고 3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까지 남한을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것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미국은 핵무기 독점과 일본 서독 등 거점을 통해 소련을 봉쇄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9년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중화민국의 장제스가 마오쩌둥에게 뚝 까맞아 대만으로 튀어버리면서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이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전 시기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사실상 미국 질서의 근간이 되는 NSC-68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미국 국무부 폴 니츠가 만든 이 문서는 독일, 일본 등 거점을 통해 소련을 막는 전략보다는 포괄적인 전선 구축이 소련을 봉쇄하는 데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저개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이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은 월등한 군사력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은 당시 지출하던 군사비의 3배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문서의 작성자들은 이런 요구가 의회와 국민들에게 터무니없이 느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미국 최고 엘리트들이 만든 이 문서를 의회에 가져가는 대신 자신의 서랍에 넣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미국 사정 알 일 없고 하루빨리 한반도를 통일시켜야겠다는 김일성이 뜬금없이 남침을 감행했고 NSC-68을 이행할 명분이 필요했던 미 국무부의 에치슨과 니치는 한국전쟁이 때맞춰 일어났다고 하며 환호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미국이 NSC-68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훨씬 더 복합적이었죠. 미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한 첫 번째 이유는 당시 급변했던 국제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49년 미국의 핵독점은 깨졌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를 방치해 북한이 한반도를 점령하게 되면 중국을 대신해 미국의 파트너로 떠오른 일본마저 위험해질 수 있고 만약 일본마저 공산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미국의 세계 전략은 다시 한번 차질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맹국가의 신뢰와 서방권의 사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직접 계획해서 만든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국가였는데 만약 미국이 두 손 놓고 있다가 한국이 공산권에 점령당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 정신적 타격을 줄 수 있고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이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내의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당시 트루먼 행정부는 미국 공화당으로부터 미국이 충분한 원조를 하지 않아 중국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마저 잃게 된다면 그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죠. 전시 경제를 통해 대공황에서 힘겹게 벗어난 미국은 전쟁이 끝나자 다시 심각한 실업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는 한국 전쟁 참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이 한국을 버릴 것이라고 판단했던 김일성의 기대를 한 번에 날려버린 미국은 정식으로 전쟁에 참여해 일주일 만에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초기 전쟁 상황은 여전히 북한군에 유리했죠. 실제로 북한군은 전쟁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대전을 공격하는 데 성공하고 8월 5일이 되자 경상도까지 진격해 부산 방어선을 공격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영국 등 외국 지원군이 도착했고 미국 해군과 공군이 북한군의 통신체계를 파괴하면서 상황은 연합군 측에 조금씩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북한군의 보급선이 끊기자 북한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동강 전선을 돌파한 연합군은 9월 28일 다시 서울을 수복했죠. 그런데 계속 북한군을 신나게 뚝 패면 될 것 같은 연합군은 38선을 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